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나머지 체크가 없어. 이거 좀 고민해봐야 돼. 쌤이 도 해줄게. 너무 잘했다. 이 풀 때 있잖아. 색깔 표현 하지 말고 샤프로. 그래야 쌤이 풀어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샤프로 해야 돼. 알겠지? 샤프가 지금 없어. 안 가져왔어? 그렇지.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좀. 뭐였지? 1번 다시 봐봐. 1번. 그죠? 그치. 좀 깔끔하긴 한데. 요걸 보고 여기다 내주신 거구나. 아닌가? 자, 1번. 자, 1번 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얘들아. 자, 요거 지금 인문지문이에요. 그럼 쌤이 어떻게 읽으라 그랬지? 학자, 무엇, 어떤. 얘를 너무 크게 적었네. 자, 여기다 적을게요. 어떻게 읽었어야 돼? 인문. 학자, 무엇, 어떠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논이라고 했고, 자, 이 녀석을 도식화하면 A는 B이다. 그러면 뒤에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증 B'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읽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방법에는 거기다 밑줄 쳐봐.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방법. 거기다 적어봐. 어떠하다라고 적어봐.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방법. 거기다가 어떠하다라고 적어봐. 밑줄 치고. 화제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찾아보세요. 화제 어디 있니? 유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읽습니다. 유추 동그라미 쳐. 그 다음 무엇. 그래서 유추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방법이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뒤에 또 구체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끊어. 늘 끊어 읽기. 개념은 늘 끊어 읽어야 돼. 성질을 끊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기초하여 끊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됐죠? 자, 그리고 흔히 행해진다. 그 다음 단락. 자, 유추 동그라미. 그러니까 화제가 계속 유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 그다음 동그라미 1번. 유추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 동그라미 2번. 결론 내리기.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이 순서가 그대로 다달라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그러면 순서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달락에서 앞부분에는 1번이 나올 거고 중간 부분에 2번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3번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흐름을 보셔야 돼. 가자. 동물원에 가서 백조를 처음 본 어린아이가 그것이 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걸 우리는 사례,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 가정. 볼게요. 알고자 하는 대상과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하면 백조가 날 수 있는가? 거기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세요. 백조가 날 수 있는가? 동그라미 1번. 여기다 적을까요? 자, 얘가 뭐죠? 알고자 하는, 자, 얘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고요. 얘가 바로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 얘기지? 그 얘기죠. 그렇다면 2번 문제 보세요.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1번. 화성과 태양의 거리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이 바로 이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똑같은 형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칠판 보세요. 얘기했지? 방금이 이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여기 사례하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자, 거기 선지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화성과 태양의 거리를 확인. 이건 뭐죠? 보기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가 뭐죠?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한 거니 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성을 그 위치까지도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치 어떻게 판단해요? 개념과 인과적 서술로 자,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 달라. 된다. 자, 그런데 앞에다 한번 끊으시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 2, 3.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비둘기를 떠올리고는 자, 백조와 비둘기 사이에 깃털이 있다, 다리가 둘이다, 날개가 있다 등의 자,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 공통점에다 동그라미 2번. 이것이 바로 비교이다.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그렇지, 바로 대상과의 비교죠. 핵심은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난다요. 자, 비둘기가 난다는 특성을 다시 확인한 후에 백조가 날 것이다. 거기 결론이라고 보입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3번으로 마무리. 자, 라달락 갑니다. 자, 학자, 무엇, 어떠하다로 읽어야죠. 논리학자 세모 한번 쳐봐. 학자죠? 자, 화제가 뭐예요? 유추 동그라미. 어떠하다?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밑줄.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이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백조가 난다는 것은 옳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타조에 대해서 자, 밑줄 쳐볼래? 타조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밑줄 치고 거기다 P라고 써보세요. P라고 써보세요. 이런 사실에 어긋난다. 자, 이유는 뭐예요? 그 원인 이유가 뭐야? 밑줄 쳐.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밑줄. 많은에다 X 한번 딱 치세요. 자, 이랬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쓸래? 원인이라고 적어줘야죠.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공통점이 많은 걸 거기다 원인이라고 적어봐. 마달락 갈게요. 그러면 결국 유추를 통해 옳은 결론 동그라미. 이게 뭐야? S. 이게 S. 그럼 how 찾아야 돼. how는 원인의 반대였어. 윗단락에서 원인이 뭐였니? 공통점이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러면 how는 뭐예요? 공통점이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 돼요. 뒤에. 볼까? 눈으로 쭉 보세요. 오른쪽에 범위 좁히기가 있습니다. 범위 좁히기 동그라미. 이 과정을 통해서 비교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이런 문장 나오면 가로로 묶어. 만약부터 어디까지? 고단락 끝까지. 어린아이가 수많은 새 중에서 비둘기 말고 물개알, 타조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how야. how라고 써요. how. 자, 그럼 옳은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타조는 날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마지막 단락.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필자의 견해가 뭐예요? 밑줄쳐. 유추는 필요하다. 그리고 마무리. 자,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유추의 방법과 효용 적어보자. 효용은 좋은 점 이런 뜻이야. 좋은 점. 됐습니다. 유용성은 쓸모가 있다. 필요성을 나타내는 유용성 니꼴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이라고 적으세요. 유용성이다. 필요성.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유추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칠판 봐요. 예. 자, 우리 요걸 이해해야 돼. 자, 타조가 날 것이다라고 옳지 않은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문제점이에요. 그럼 얘 반대가 뭐예요? 옳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문제점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좀 지울게. 헷갈리니까. 문제점은 원인 정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적은 비교 대상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결론이 나왔어요. 됐죠? 그렇다면 how는 어디를 잡아줄까요? 공통점이 많은 비교 대상을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은 비교 대상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위
좁히기. 만약에 문제가 1번, 2번 말고 자 3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과정이 출제됐을 겁니다. 100%. 그리고 3점짜리로 탁 정해줬을 거예요.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유추의 과정과 유용성이기 때문에 자 즉 옳지 않은 결론의 반대는 옳은 결론. 그러면 원인의 반대는 how다. 됐죠? 요게 요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PS를 계속 지금 가볍게 보고 있는 거야. 그치? 요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둘의 관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not B와 B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렇죠? 반대 과정이다. 반대 과정. 물론 각각을 우리가 이 원인도 그냥 P라고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얘도 S라고 하셔도 됩니다. 각각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관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원인 정보가 중요하고, 자, S에서는 how 정보가 중요하다. 자, 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언어 습득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기는 입장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한 장 더 넘겨. 자, 타악기의 매력을 할 겁니다. 타악기의 매력.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것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중심으로 좀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악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자, 예술 지문에서 악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악기의 자, 특성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를 중심으로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특성 파트는 뭐 동그라미 친다든가 아니면 효과 의도는 밑줄 친다든가, 의도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뭐 이렇게 밑줄을 친다든가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읽어 가시면 오른쪽에 문제 다 맞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번 문제 봐. 내용 일치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4개가 적절한 거예요. 맞죠?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실시간으로 푸셔야 돼. 실시간. 하나 단락 읽고 바로바로 제껴 나가십니다. 그럼 앞에 보니까 자, 1, 2, 3, 4, 5 보세요. 큰 복, 작은 복, 팀파니, 그 다음에 실로폰, 그 다음에 마림바, 심벌즈. 얘네들이 보통 왼쪽 텍스트의 순서대로 나오는 경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단락 읽고 바로바로 제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가나다라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얘도 읽고 바로바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3번은 부분이니까 다 읽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바로바로 푸셔도 되고. 자, 5분만 드릴 거예요. 일찍 왔네? 버스 시간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체크가 중요해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늘 체크하셔야 돼. 그렇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쉬워도. 그래서 클리닉을 하는겨. 해봐. 이런 것들을 대상을 동그라미 쳐줘야지. 마림바 뭐 이런 것들, 그치? 연습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자, 그렇지. 지금 이게 그 연습이 돼야 나중에 어려운 지문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태권도 할 때 태극 1장부터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지금은 밑줄이 많으셔도 됩니다. 많은 게 오히려 더 좋아. 밑줄이 많은 게 더 좋아. 많은 게. 그래, 나중에 조금씩 그래야 줄여갈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작년도 3월 모의고사 한번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충격 먹어요. 고1이 제일 어렵거든, 모의고사가. 자, 됐습니다. 같이 할게요. 자, 가봐. 질문 하나 해야지. 자, 흔히부터 가로 묶어. 밑에 생각한다까지. 가로 묶어봐. 자, 흔히부터. 자, 여기 우리가 보면 화제가 타악기죠, 그죠? 첫 문장에 타악기. 그럼 흔히부터 생각한다 가로 묶었지. 질문.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오, 그렇지. 거기다 적으세요.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념이라고 하는 거야.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거, 그지? 통념. 하지만 러시아 태생의 음악가인 스트라빈스키 동그라미. 사람 나오면 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제 찾아. 스트라빈스키 타악기는 이렇게 읽어야지, 그지? 타악기 동그라미. 어떠하다의 밑줄 치세요. 생명줄 밑줄, 중앙난방장치 밑줄 이렇게 밑줄 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타악기를. 사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타악기 동그라미. 화제 계속 끌고 갑니다. 어떠하다 원초적 밑줄, 다양한 색 밑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류가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은 바비 맥퍼린의 지 몸을 때려서 연주한대요. 뭐 하는 사람이야? 자, 뭐 내 친구도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배를 드러내고 배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 탬버린을 막 배에다 치고 막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 자, 잠깐만. 얘들아, 자기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뭐 하나 다룰 줄 안다. 악기. 하모니카. 없어요. 기타. 없어. 그러면 바이올린도 있던데, 바이올린. 없어. 피아노. 피아노는 좀 있지 않아? 피아노도 없어. 가야금. 진짜? 북. 집에 큰 북이 있어가지고 막. 아니, 꽹가리. 없어요? 나 여러분들이 악기 하나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악기라도 딱 하나 할 줄 알면, 선생님이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악기 하나 다룰 줄 없다라는 거. 물론 노래방 가면 탬버린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칠 수 있습니다. 탬버린. 그런데, 선생님도 여기 위층에 가서 이제 배울 거야. 여기 위층에 그 실용음악 학원 있잖아. 아마 가장 최고령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전자기타 배울 거거든. 그리고 그거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편곡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홍대로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중에 음악에 대한 꿈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여러분들 악기 하나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나중에 후회해. 특히 남학생들. 니들은 무조건 피아노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까?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이렇게 쳤어. 다른 데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여자애하고 이제 썸을 타게 된 거야. 근데 얘는 크게 자기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마트 갔는데 마트에 피아노 막 파는 데가 있잖아. 거기 지나가게 된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얘가 피아노에다가 친 거야. 여자애가 하트가 뿅뿅뿅. 왜냐면 완전 반전 매력이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아는 그 선배 중에, 우리 과 왕따였어. 우리과 왕따. 아무도 그 남자 선배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친했어. 선생님 좋아하거든. 그럼 왕따를 좋아하거든. 왠지 외로운 걸 내가 못 참아. 누군가 외로워하는 걸.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제 같이 선배 밥 먹어요. 막 데리고 다녔어.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론에서 MT를 간 거야. 저기 어디죠? 어디 바닷가로 이제 다 갔고. 그날 이제 밤새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해가 이게 뜰 때쯤에 모닥불도 꺼지고 여기 여학생 둘이 있었고 나 있었고 그 선배 있었고 어떤 기억 안 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둥들 때 바닷가에서 야 여기서 그냥 누가 하모니카 연주 잘하면 멋있겠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농담으로 이 형한테 형 혹시 뭐 악기 하나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형을 계속 내가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거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근데 이 형이 하나 있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여학생들 싫어해 막. 이렇게 막 유머 감각도 없고. 한번 유머 했다가 엄청 욕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있어요? 형 뭐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하모니카. 하모니카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꺼낸 거야. 이 꺼낸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 늘 뭐냐면 외로우니까 그런 했던 거야. 근데 거기서 하모니카를 한국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때에서 되게 좋아. 그걸 거기서 불렀잖아. 생각해보세요. 동이 트지. 전부 다 여럿이 앉아있지. 바닥까지 막 출렁출렁. 거기에 하모니카가 서정적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여학생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했어. 그 여학생 하나가 완전 반한 거야, 거기서.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나도 하모니카 막 배우려고 했었어. 근데 호흡량이 딸려가지고 침이 너무 많이 나왔어.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악기 하나 여러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자, 볼게요. 사실 나달라 다악기 원초적 다양한 색. 그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달락 볼까? 자, 팀판이 나와 있죠. 팀판이 팀판이 동그라미.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돼. 화제는. 밑줄 쳐볼까요? 급작 충격 밑줄. 요거 얘기 안 했네. 이 보이기가 아니고 분위기입니다. 자, 미안해요. 분위기 밑줄. 분위기 바꿀 때 리듬 반복 밑줄. 그죠? 효과 의도잖아요. 그리고 자, 특성 볼게요. 페달이 있습니다. 페달에다 밑줄. 페달 보입니까? 밑에 쭉, 그치? 페달.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니까 큰 복, 작은 복, 세모 쳐봐.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야. 큰 복, 작은 복, 세모. 자, 중요한 거 나왔어. 음정을 조절할 수 없대. 그럼 음정에다 뭐 해줘? X. 그럼 상대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럼 팀판이는 뭐 할까? 음정을 조절하는 거야. 그치? 비와 납비의 관계. 됐어요. 밑줄 쳐. 음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이거 무조건 선지로 나와야 되는 거야. 1번에 1번 선지로 나와 있죠. 이해갑니까? 1, 2번 선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 밑에 클라이막스 밑줄 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라달락 심벌즈 동그라미. 특성이 눈에 들어올 거야. 뭐가 들어오니? 돌기가 나 있구나. 이거 특성. 이런 거 출제되는 거야. 얘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줄. 자,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만든다. 밑줄 쭉 쳐보세요. 이때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다가 효과 의도라고 적어봐. 효과 의도. 됐죠? 그럼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만든다. 이거 뭐야? 특성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1번에 5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두께가 얇으면 뭐라고요?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음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래 연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정답 5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클라이막스 밑줄 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마다락 실로폰 동그라미. 자, 또 거기 나머지가 다 특징이죠? 다 특성이죠? 뭐 길이가 다른 막대를, 그죠? 거기다 특성 정도만 적어주세요.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효과 의도 가자. 건조합니다. 울림에다 X. 그래서 빠른 연주 작품 밑줄. 반면 나왔어. 이제 뭐가 나와? 마림바. 자, 그럼 마림바 세모 잡으세요. 아이스크림 이름 같네. 마림바 볼게요. 오른쪽 가자. 훨씬 부드럽고 울림이 오래 간다. 물결 쳐줘야죠. 왜? 위에는 울림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차이들 우리가 생각해 줘야죠. 소리가 어때요? 약합니다. 물결. 그래서 오케스트라 X 잡고요. 밑에. 그럼 어디 밑줄 칠래? 오케스트라 X 치면 어디 밑줄 쳐? 자, 상대적으로 이거 해야 집에 간다. 자, 오케스트라 X 쳤어. 그럼 그 뒷문장 어디 밑줄 칠 거야? 그렇지. 그렇게 가야죠. A, 나 B. 1번에 5번. 자, 2번에 5번입니다. 속성은 특성이라는 뜻이죠. 자,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상하관계, 하위관계.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지효하고 연모는 선생님 잠깐 봐봐. 한 1, 2분만. 선생님 잠깐 보고.
숙제 얘기 좀 하려고. 이해를 좀 잘 이해 못해서. 이건 P야, P. P, 프라블럼. 그럼 얘는 뭐야? 솔루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결하니? 이건 원인과 반대. 네. 공통점이 적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거잖아, 프라블럼. 아,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공통점이 많은 걸 했더니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이해해줘야 돼. 자, 연모하는 지효 선생님하고 1분만 얘기할게요. 소영이 고생했다. 네, 배웅하고 오겠습니다.